2024년 4월 6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의 거래 내용을 보고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전화요금 5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다. 회계 처리하면 전화요금은 통신비입니다. 보통예금은 이제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그러면 회계 처리 차변의 통신비 이렇게 될 거고, 비용의 발생 차변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러면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총 계정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대변 쪽에 증가가 있는 것들이죠. 증가하고 발생되는 것들. 그래서 수익, 부채, 자본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발생,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이죠. 잔액이 있다는 거는 해당되는 자리의 금액이 감소되는 금액보다 클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증가 자리, 발생 자리에 있는 금액이 잔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 부채, 자본을 찾으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수익이죠. 보통예금은 자산, 수수료 비용은 비용, 외상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자산과 비용은요, 그 잔액이 항상 차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산,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표시되고 부채, 자본,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표시된다. 자, 그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액 3만원을 5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3만원을 5만원으로 잘못 기재했다면 기말 재고를 더 많이 기재한 거죠. 2만원. 그래서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다. 이거 알려면 매출원가의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에다가 플러스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마이너스 기말 재고죠. 즉 기초 정기에 팔고 남아서 2월 된 거에다가 올해 매입한 거 더하고 이게 판매 가능액입니다. 팔고 남은 거 빼면 이게 팔려 나간 거예요. 이게 매출원가죠.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되면 얘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팔고 남은 게 많다는 거는 팔린 게 적다는 것이므로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다라는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이 말은 매출총이익의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얘가 매출총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다면 매출총이익은 당연히 과대 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면 단기순이익도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일단 둘 다가 비례관계니까 과대 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나열할 경우 재무 상태표상 가장 위쪽 상단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먼저 배열하는 걸 말합니다. 먼저 배열한다는 말은 상단에 배열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유동자산을 먼저 배열하고 그 밑에 비유동자산을,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먼저 배열하고 그 밑에 비유동부채를 배열합니다. 유동자산도 유동성이 더 큰 자산을 먼저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당좌자산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 자산 먼저 배열하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배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권이 나와 있는데요.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당좌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입니다. 그 다음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건물은 유형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배열을 해보면 당좌자산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기엔 없지만 재고자산,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배열합니다. 이만큼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상단에 배열해야 되는 거는 3번 당좌자산이 되겠죠. 얘가 제일 먼저 배열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기에 있는 거 순서대로 배열하면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으로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은 유형자산과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자산은 전부 다 하지 않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합니다. 이 두 개는 감가상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자산을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 찾아보시면 정답은 2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둘 다 유형자산이죠. 1번은 토지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단기 매매주권 때문에 안 되고 유형 무형자산이 아니므로 4번은 재고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 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순자산은 얼마인가? 순자산, 고루 자본입니다. 자본의 공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그러면 여기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자산, 선급금 자산, 대여금 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산이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하고 사채는 부채입니다.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러면 자산은 다 합치면 140만 원이고 부채는 합치면 40만 원이니까 140에서 40을 빼면 10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의 계정으로만 연결된 것.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을 찾으면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자산이죠. 참고로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인데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해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죠. 여기 보시면 얘가 비용이죠. 그 다음에 1번, 보기 1번 급여가 비용이고 3번 얘가 매출원가가 비용이죠. 4번 이자 비용이 비용이잖아요. 얘네들은 손익계산서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 우편한 증서, 사채이자 지급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편은 일반적으로 통신비,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매출채권의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매출채권의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기말 현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이죠. 그 공식이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 추정률입니다. 자, 이만큼을 기말의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되겠죠?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기말 현재 회수하지 못한 남아있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의 잔액을 말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매출채권 50, 단기매출액 200, 판매 시점의 전액 외상으로 판매함. 그럼 이게 외상매출금이죠. 그럼 매출채권인데요. 그럼 250. 단기 중에 회수한 매출채권. 이건 회수했으니까 이제 빼게 되겠죠. 250에서 150을 빼면 100만 원이죠. 기말 매출채권의 잔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회수할 수 없을 걸로 보는 거는 대손 추정률이 1%로 추정하고 있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1% 하면 10,000원이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부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금전. 이제 빌려준 거는 대여한 거죠. 보통 대여한 거는 자산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임직원 등 단기채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선지급금 미리 준 돈으로 선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고 자산입니다. 선수수익 부채입니다. 선수금도 부채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부채죠. 그래서 3만 원에다 7만 원 더하면 1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11번
다음 자료는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가나 다의 순서로 옳은 것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래 발생, 가, 그 다음에 정기. 정기는 장부에 옮겨 적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가에서 해서 옮겨 적는 거라는 말은 거래가 발생되면 분계를 하죠. 분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정기가 다 끝나면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분계를 하게 되죠. 12월 30일 현재 정확한 수익과 비용, 그다음 미결산 항목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산 정리 또는 결산 수정 분계를 하게 됩니다. 결산 정리, 결산 수정 분계 한다고 그래서 수정이 들어가잖아요. 수정 분계한다고 그래서 수정 전에 하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 시산표를 수정전 시산표라고 그러고요. 수정 분계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한다면 그 뒤에 시산표는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은 대배분과 차변의 차액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분계된 내용을 정부에다 옮겨 적고 나면 사람이 실수로 대배분과 차변의 차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산 수정 분계하기 전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 최종 수정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해서 최종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전부 다 이상이 없으면 이제 장부를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장부 마감되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나 다에 들어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할 때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에 발생되는 매입 가액, 매입 금액, 매입가에다가 그 다음에 매입 시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더합니다. 매입 부대 비용 더하고요. 비용까지 지급하고 매입했으므로 그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다 더해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는데 운임까지 주고 샀다 그러면 운임을 상품에다 더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상품은 운임까지 주고 샀으니까 운임까지 포함된 금액이 최종 상품의 금액이 되겠죠. 하지만 물건의 하자로 반품을 하거나 매입 반출, 애누리, 매입 애누리, 또 할인 받은 거 있다면 이거는 차감합니다. 실제 이 금액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가산하는 항목입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료, 2번 기부금, 3번 이자 비용, 4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영업활동할 때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재고자산의 단가를 적는 방법입니다. 1번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지금 문제는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상승, 다른 말로 인플레라고 하는데요.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팔기 때문에
판매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사온 거, 즉 금액이 제일 낮은 게 먼저 팔린 걸로 처리하므로 이익이 크게 잡힙니다. 과대계상되죠. 그래서 이익이 크게 잡히는 거는 선입선출법,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선입선출법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입니다.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물량의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죠. 들어온 대로 파는 거니까 순서대로 팔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림으로. 3번,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평가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과소가 아니라 과대평가 되겠죠. 그 이유는 먼저 사온 것을 분명히 먼저 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장 나중에 사온 것을 가장 나중에 판다면 가장 나중에 사온 게 기말의 재고자산이 되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 같은 수량이라고 그래도 가장 비싼 단가의 물건이 남아있게 되므로 과대계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말의 재고자산이 과도계상되는 순서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순입니다. 그걸 많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잘 기억해서 부등호의 그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기말 재고자산이 현행 원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그러겠죠. 가장 최근에 사온 게 남아있는 거니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 금액은 얼마인가?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그 취득 금액은 토지의 공정가치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에 발생되는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유형자산에 더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므로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에다가 4만 원을 더하면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